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대입 전형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제가 어느 조금 어떤 진학계에 좀 괜찮은 선생님, 좀 유명한 선생님이 진학과 관련한 얘기에 대한 그 PPT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PPT 자료를 보다 보면, 그리고 EBS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제 찾아가는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 한 가지 참 의문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가 어떻고 수시와 정시 비율이 7대 3인 7대 3 또는 8대 2인데 지금 현재로 따지면 8대 2인데 8대 2 안에서 수시 교과가 차지하는 게 42%, 학생 종합이 차지하는 게 23%,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 3.6%, 또 실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서 3.6% 포함해서 이제 10%죠. 이렇게 하고 또 수능 정시가 있는데 그게 20%다.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이제 상위권 대학은 어떻고 그 중에서 다시 의대는 몇 퍼센트가 어떻고 요번에 몇 명을 더 뽑고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라든지 또 수능 정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히 개인의 능력이죠. 어차피 내신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것은 내신의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그거는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한 모의고사 평가를 통해서 자기 체크해 가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수능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은 그래 학교 생활을 잘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생활을. 근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아이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중요합니다. 또 수상 경력 중요하죠. 네네. 근데 이것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신의 경우에는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등급을 올리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내신만 잘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내신을 잘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 또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 관계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평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평가는 우리가 유치원 때나 보면 요즘도 유치원에 가보면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죠. 근데 도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두 종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다양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처럼 그때는 이제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역량 정도를 학생부 교과나 수능에서는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아이를 평가할 때, 이 아이를 지켜볼 때 이 아이가 정말로 똑똑한 아이인데, 그래 똑똑한 아이라고 하면 다 똑똑한 아이라고 써놓으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똑똑한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딱히 꼭 이렇게 해서 다 모든 대학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범주 안에서 뽑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인성에서는 당연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성인데 이 품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냥 자기만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착하게 사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게 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제가 그 사람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범위가 예를 들어 나하고의 친구의 관계, 나하고의 친구의 관계는 수업 내에서 일어나는 친구의 관계도 있고 수업 밖에서의 관계도 있죠. 수업 밖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과 수업 밖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일어나는 뭐 활동도 있고 또는 각 과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저는 뭐 이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 볼 때 뭐 당연히 중소기업이니까 뭐 대단히 유명한 대학들이 뭐 뻥뻥하게 많이 들어오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유명한 대학 애들도 꽤 많아 이렇게 뭐 하는 업종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채용도 해보고 해보면 이 좀 좋은 대학 나온 아이들 보면 애들이 별로 사회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상 좀 안타까웠었죠. 아, 사회성만 있으면 더 괜찮은 아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도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도 필요한 게 중소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주어진 일만 딱 하면 되는 거죠. 또는 뭐 공기관이라든지 또 공기업 뭐 이런 경우는 딱딱 특히 대기업군에 있는 것들은 뭐 딱 그 일만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되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밑에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것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은 자꾸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게 되니까 당연히 더 특정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명이 생산하기, 그러니까 10개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10사람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10개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아니 100개의 상품을 생산하는데도 한 명만 필요해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일을 종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이게 1대1, 그러니까 그 각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치가 예전에 바래왔던 역량치와는 다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하고 다양한 거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험 성적만 놓고 봐도, 시험 성적이 좋기만 해도 그 아이를 뽑아가도 이 아이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뭐 대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 하나에만 예를 들어 뭐 재무 파트면 재무 파트에 재무 파트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 중에 특정한 것만 뭐 너는 법인세만 담당해 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한 것만 가지고 그 일을 해왔죠. 대기업들은 주로 그렇게 지금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유명한 대학 출신 애들이 별로 없는 이유도 아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굳이 그럴 것 같으면 나 학원 선생 할래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역량의 관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정말로 똑똑한 아이를 뽑아가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뽑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똑똑한 아이를 뽑아가니까 아마 몇십 년 뒤에 가면 정말로 달라진 기업의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경우가 됐든 예전에 서울대 출신이든 연고대 애들 보면 애들이 굉장히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갔다가 이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애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일을 너무 못해요. 아니 정말로 못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남자분들이라면 아마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서울대 연구대 나온 애들이 일을 너무 몰라요. 아니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그 경험치가 너무 작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이 되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대 연구대 간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똑똑했죠. 왜냐면
일단 공부를 잘하는 게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또 다른 분야까지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상처럼 다양한 창체 활동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가 되고 수업에서도 역량이 발휘가 되고 그 수업과 실제 결과치에서도 역량이 발휘가 되고 이런 아이라면 이런 학생이라면 다음의 경쟁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굉장히 세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상들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곧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국을 더 강하게,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교육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육이 곧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다른 나라와 경쟁해도 더, 왜냐면 우리가 잡스나 이런 것처럼 애플 하나가 뭐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재가 물론 저쪽 지방대, 저쪽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방대 출신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머리도 좋고, 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꼭 창의력만 좋은 게 아니라, 창의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어쨌든 역량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뛰어난 것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누군데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다방면의 측면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고 대학에서 이 아이를 선발해 가는 거라면 정말로 괜찮은 거. 다만 이렇게 선발해 가는 데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점수로 낸다는, 그러니까 물론 점수로 내려면 내겠죠. 근데 그것은 그 판단자,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보는 관점, 그러니까 교수 입학사정관이 됐든 또는 전문 입학사정관이 됐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이게 판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의 기준 하에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은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전공 적합성은 물론 제가 지난번에 인성 영역 한 20개 찍었죠. 또 학업 역량과 관련 20개 찍었죠. 또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서 또 20개씩 그 영상을 촬영하긴 할 건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활동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로 똘똘한 아이를 뽑으려고 한다. 똘똘한 아이, 정말로 괜찮은 아이. 그러니까 이 정말로 괜찮은 아이고 정말로 똘똘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평가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가 똘똘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의 성적은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게 되죠. 그 친구 수학 경력은 뭐야? 또 그 친구 아니 그래 인성은 됐어. 인성 영역에서 보는 것들 중에 인성이 됐다 안 됐다의 판단 기준은,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업 내와 수업과 수업 밖, 예를 들어 뭐 창체 활동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또는 학교생활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모둠 수업할 때 어떤 아이가 준비를 안 해왔다 그래서 얘 때문에 우리 수업진도 못 나가요. 나 얘하고 같이 못 놀아요. 이러면 참 곤란하죠. 왜냐면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보이는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뭐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많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그래서 부족함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아, 너 왜 이런 걸 준비를 안 했어? 다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 애도 어쨌든 그 멤버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멤버를 껴안고 가주는 게 이제 리더십이고, 또 이 아이가 생각하는 배려심이고 뭐 사랑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봉사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활동에서 이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아이들 보면 봉사활동이 뭐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아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멘토 어디 가가지고 멘토링만 하죠. 그게 정말로 이 아이의 적성이 맞는 멘토라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이 조금 더 다방면에 있는 봉사활동이었다면, 그러니까 모든 아이하고 똑같이 적용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이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 아이는 이런 봉사활동을 추가로 더 해도 괜찮은 아이인데 봉사활동이 그냥 시간 채우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소요소에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주말에 그러니까 아이가 봉사활동 시간이 방학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판단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얘는 그러면 평소에는 학원 다녔는 모양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왜냐면 주중에 주말에 뭐 했어? 얘 학원 다니라고 바빴던 모양이네? 뭐 이렇게 판단이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판단이 모든 입학사정관이 같은 관점에서 쳐다보진 않는다는 거죠. 같은 관점에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정말로 내 아이가 정말로 봉사활동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달아서 봉사활동은 이런 면에서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 즉 내가 남을 남에게 좀 배려해주고 이런 관점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을 포함해서라도 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에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서라도 봉사활동은 꼭 필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전혀 안 했다. 이건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다만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의식 있게 하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아이들 거 보면 뭐 다 멘토만 했다고 있어요. 얘가 정말 좋아서 한 건지 아니면 교사하려고 이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했다는 거지? 얘 가서 뭐 그냥 시간 때우기 했네.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책임감을 좀 벗어난 내가 정말로 이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 이런 걸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주로 결과를 내는, 그러니까 성과 지향적인 걸로만 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제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상 경력의 경우에도 나는 뭐 점수를 못 따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저는 수상 경력에 참여하기를 바래요. 근데 수상 경력을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그 참여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에 참여하라는 말은 아니고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과목에 또는 관계되어 있을 것 같은 아니면 또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에 대한 대회를 참여를 하는데 이 대회에 대한 참여가 뭐 거기다가 1등 아니면 기록될 수도 없는 데다가 또 하나는 현재 1학년의 경우에는 뭐 한 학기 하나뿐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나는 뭐 두세 개 뭐 굳이 필요 없어. 지난번에 상 땄으니까 난 안 가도 돼. 물론 가끔 여러 가지 급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급하게 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 뭐 할 말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대회에 참여하는 게 좋다. 근데 어디다 기록해 줄 수도 없는데 뭐 하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그 옆에 있는 내 친구, 내 선생님과의 그 관계에서, 즉 내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가 질문 던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수상이면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런 거 질문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 담당 과목 선생님과 더 질문의 수준을 좀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선생님이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아빠 내가 이거 했는데, 또는 엄마 내가 이거 했는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나가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얘 봐라. 맨날 밥 언제 줘요? 내지는 밥 우리 안 먹어요? 내지는 우리 반찬 뭐 이번에 뭐 삼겹살 먹고 싶어? 이런 얘기 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심화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아이가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내 아이지만 얘 봐라.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아니 누가 이렇게 안 해왔는데 숙제를 안 그러니까 모둠 수업을 하는데 어떤 과제를 안 해와서 내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누구야 너무 고마워, 앞으로는 꼭 해올게, 뭐 이러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아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랬을 때 내 아이가 좀 장하잖아요. 기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집에서 이 아이의 활동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 아이가 나하고의 관계에서처럼 밖에 나가면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는 교사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유사할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평가해도 그렇게 기록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이에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또 자주 찍고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어디 한 번에 딱 이게 먹혀서 이 아이가 실제로 행동에 오기까지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머리로 이해했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깊이 있는 대화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야만이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이 월등해져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좋은 결과로 기록될 것이고 그것이 곧 합격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는 뭐 얼마 전에 호수공원 가서 우리 아이들과 그 영상을 촬영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꼬박 다 물어봤잖아요. 그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로 가? 했더니 아이들이 100% 이해하는 게 없는 거죠. 100% 이해를 못해도 한 7, 80%라도 이해하면 좋겠는데 수시와 정시가 있고 어떤 아이, 1학년 아이가 인성하고 뭐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 방식, 그런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100%는 알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좀 도와준 아이가 하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는 자기가 이제 무단 결석이 한 번 있어서 자기는 교과로만 간다 해서 뭐 이화여대는 해학과에서 뽑을 때 수학은 빼고 등급만 치기 때문에 나 교과에만 이렇게 한다 뭐 이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무단결석 한 번이 나는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얘기한 교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학원 강사가 됐든 또는 학교 교사가 됐든 그런 면이 있었겠죠. 물론 갈 확률이 줄어든 것이지 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1%냐? 아니죠. 훨씬 더 많습니다. 50% 이상은 됩니다. 무단결석이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그 애가 무단결석을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 그 정도 갖고, 더더군다나 1학년에 어떨 때야 뭔 일로 했는지 내가 그 아이를 더 묻고 싶었지만 어쨌든 방송이라 제가 더 묻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야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그렇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거 한 번으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망가진다고 하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물론 무단결석이 매우 큰 인성에서 감점 요인이지만, 인성에서 감점 요인이 아니라 그 요인에서 얘가 무단결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과천선 했다는데 그죠? 이제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상 경력은 그렇고 봉사활동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없으면 전혀 다른 과목을 가져다가 그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취미와 상관없이.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취미하고 상관없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취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취미로 이 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런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공 적합성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아이, 잘 살 것 같은 아이를 선발하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전혀 다른 자신의 어떤 취미를 업그레이드 해가기 위해서, 취미를 살려가기 위한 활동으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매우 괜찮은 활동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처럼 전공 적합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전공과 맞는 과목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렵다고 피해 갔느냐, 그죠? 예를 들어 점수 잘 나오는 지구과학을 듣고 자기는 물리과를 선택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 그 화학과를 가는데 화학은 듣지 않고 전혀 엉뚱한 거를 한다든지, 또는 그 선택 과목에 있어서, 또는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면 화학 2는 안 듣고 다른 과목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또 수학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영경제학과인데 수학이 너무 나빠요. 하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그러면 사실 상경계 가려고 해도 수학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경영학과 출신인데요. 이 통계에 다룰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야 될 것들이 아주 많아요. 상경계는 숫자에 아주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도 잘해야지는 게 기본인 거죠. 근데 이게 저 밑에 애들이야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또는 저것도 4등급 저것도 4등급이니까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매우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보통의 3, 4등급, 보통의 아이들, 3, 4등급 아이들, 또 2등급, 2, 3, 4등급의 아이들의 경쟁은 또는 매우 그렇게까지 세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급에 따라서, 학교가 어디 학교냐에 따라서 능력치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전공 적합성은 기본적으로 거기 플러스 이제 창체 활동 시간에서 진로 활동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이 아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봉사 활동이 뭐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죠.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런 모든 준비를 다 뭐라고 하죠? 누군가한테 개인 코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 가게 해서 내 아이를 좀 케어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말이 케어지,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결국 내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화의 깊이가 나 뭐 삼겹살 해줘, 나 오늘 소고기 먹고 싶어, 나 오늘 돈가스 먹고 싶어의 정도가 아니라 그거 먹을 수 있는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학원 가느라고 워낙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가정을 살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 어떤 아빠가 아빠인 것 같아요.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 보니까 뭔 가정을 살린다고, 그러니까 살린다고 하냐, 이거 2편 다시 찍어라 뭐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거든요.